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가 뭐 따로 없네요. 여기 있죠. 국장. 네, 국장.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거 지금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것만 보면은 진짜 그 뭘 보는 것 같냐면 대한민국 국기 위에 빨강색 아래 파랑색 해가지고 위아래로 태극기가 보이고 오늘 있습니다.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네. 플러스 갔다가 또 마이너스 갔다가 살짝 플러스 갔다가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그럼 2시에 이제 플러스 플러스 갔다가 갈 시간이다. 마이너스 갔다 이제 플러스 가야지. 아. 홀짝 이게 뭐 사다리탕이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네.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코스닥이 0.5%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 종료는 지금 8분 3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저희가 9시, 10시에 뵙고 옷이 바뀌었네? 옷이 바뀌었죠. 네. 집이 바로 앞이니까. 아 그래? 네, 걸어가도 돼요. 좋네. 네. 가끔 뭐 피곤하시면 집에 오셔서 쉬셔도 됩니다. 난 집에 갈 수가 없어. 아, 저희 집 오셔서 아니 쉬세요. 밖으로 옷이 없어. 저희 집 옷 많아요. 아빠 옷도 있고, 좋다. 아빠 옷도 있고, 침대도 한 3개 있습니다. 오케이.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맨날 가야지. 방송 너무 많이 하니까 피곤하시니까. 표정이 좋아지셨어.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이용해야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안 고맙습니다. 갈 줄 알고 지금 네.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아예 오세요. 네. 저는 없을 테니까 세분이서 오셔서 집 앞에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롤러코스터 장세. 네. 장 종료 전에 하창원 본부장님 살짝만 장 여태까지 진행된 거 코멘트를 들어본다면요? 네, 뭐 오늘 시초 대비했을 때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지수단에서는 뭐 물론 당연히 개별주들은 열심히 움직였는데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 초 대비했을 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선물이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이제 한 2,400억 정도, 기관도 한 1,400억 정도.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면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점. 네. 네, 선물 따라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정말 열심히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좀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해서 오늘도 이제 79,800원 라인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최근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센티는 조금 약했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오늘 하락이 코스피에서 한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한 300 종목 많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센티적으로는 좀 불안했다. 하지만 순환매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뭐 건설기계, 그다음에 변압기, 전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고요. 이수페타 12%. 네. 한미반도체도 장중에 좀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후반에는 그쪽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 계속 강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소켓 쪽, 그쪽도 조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일부 강했고, 그래서 좀 최근에 수급이 도는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고, 네.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쪽에서는 좀 이제 음전에서 시작하던 게 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양전한 종목군들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거의 최근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봤었던 그런 산업군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대장이 좀 씌워주니까 네.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훈풍이 있었고요. 대신에 그 산업군들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종목수에 좀 괴리들이 일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환율. 맞아요. 환율. 1348원 40전까지 80전까지 50원까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좀 1,350원 근처. 네. 좀 상당히 환율이 아니 근데 거슬립니다. 외국인은 왜 2,400억이나 사요? 선물도 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또 세워봤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갑니다. 네. 여기 명앵커가 3주 거의 4주째 쎄하다라는 쎄해. 3주 반입니다. 제가 세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3주 반째. 잠정 실적 발표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네. 이 펠라고 몽둥이 지금 갈고 오, 탑승? 쎄하면 탑승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네. 포지션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해놓자.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놓자. 약간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으로만. 근데 네. 외국인이 조금
아주 많이 살지 않아요. 1조도 한 몇천 원씩 사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예.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워낙 가치가 그걸로 해서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에이, 아, 그 그 2천억 때문에? 아니, 계속 2천억, 사니까. 3천억. 그런가. 우리 돈 빼가지고 우리는 아. 우리는 돈을 빼가지고 저 가지만은 외국인들은 또 계속 사니까 조금 이렇게. 근데 얘네가 외국인이 살 때 네. 환전해가지고 달러를 바로 원화로 바꿔서 사야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미리 환전해서 맞아, 사놓고 해놓고. 농담하신 거죠? 네. 농담하신 거죠? 아니, 아 이유가 진지하게 별로 없어서. 받아들었잖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N이 계속 약세야. N화 약세. 이상해요, 지금. 1.6, 152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이 약하니까 151.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거 거죠. 계속 열심히 하는 것 위안화, 같아. 엔화, 유로화 이렇게 3박자.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던 거 뭐였어요? 아니면은 더 높아질 거야. 진짜 한 1,400원까지. 1,400원이야. 아, 그러면은 그럼 증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1,400. 오히려 그런 일 세하다고 없어. 하니까. 1,400원이면은 어우. 그런 일 있으면 다시 2,600으로 가는 거지. 아니 무슨 일이든 뭐. 저는 약간 아직 로직을 못 찾은 게 물론 제가 공부를 덜 해서일 이유가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긴축적으로 간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다고 하는데 엔화 뭐 강세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국채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풀- 기니까. 사니까.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도 좀 수출에 대한 그런 뭔가 그쵸. 뭔가 혜택을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환율은 또 이렇게 올라버리고 네네. 1348원, 1350원 근처까지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는 야금야금 좀 상단을 올려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쎄한데 여기서 쎄한데 외국인이 계속 사. 하루는 5천억, 하루는 3천억, 오늘은 2,400억 선물도 사고. 왜냐면 그렇다면 해석을 환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향성을 틀지 않는다고 외국인은 보는 거지.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시크릿과 우리 산업 자체에 대해서 네. 밸류가 싸고 네. 산업 자체가 반도체나 AI 가고 네. 그러다 보니 그 흐름에 맞춰서 걔네는 그걸 더 중요히 여기면서 계속 사는 거야. 빨리는 못 사고. 빨리. 원화가 강세는 안 되니까. 어. 근데 그 방향성을 보니까 계속 조금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할 때 약간 불안한 마음 갔는데 정고점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네. 한국 시장과 환율 상황과 매크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 하지만 그것보다 아웃퍼폼하는 게 반도체야. 그러니까 내가 그쵸, 그쵸. 예, 그거지. 그거 보고 사고. 그래서 그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안 나오면 이제 시장이 또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빠르게 도망가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5조 7천 부르고 하이닉스 2조 4천 부르는 아 이런 게 이상한 쎄. 수도 있어. 이런 게 나의 쎄함을 더 내가 한거 아니야. 옆에서 내가 그러니까 옆에서 박수 칠 때 나 쎄한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시장은 지금 가는 종목은 간다는 거. 물론 지수는 조금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별로 안 올랐죠. 안 오는 거지. 상승 종목 별로 없고 가는 종목만 가고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되고 네. 지수는 약하고 약간 요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3월 마지막 주니까 껴맞춰서 4월 달에는 뭔가 조금 뭐 더 달리는 장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쎄함은 좀 계속 쎄하긴 남아있다.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빨강 화살 형님도 명앵커 돈 아깝게 왜 이발했어? 좀 있으면 삭발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처음엔 저는 2,850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같이 으쌰으쌰였는데 네. 지금은 이거 되겠어? 그래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 간다니까요. 갈 수 있어요. 여기서 5% 올라야 돼. 한 방에 갈 수 저는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5% 저는 약간 올라야 의견 되잖아요. 갈립니다. 아니지 250 2%? 몇 프로 올라야 되는 거야? 100이니까 100포인트 100포인트 올라야 돼요. 4% 정도, 4%. 5% 맞네. 4% 5%. 삼성전자 잘 나오면 가능해요. 있어. 예, 삼성전자 잘 나오면 가능합니다. 3대 1이네요. 그거를 3대 1. 다음 저는 될 수 다음 있을 주에 것 같아요. 가느냐 2주 뒤에 가느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서로 간에 프레셔를 주는 거고 4월 5월 어느 시점에 실적 잘 나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이렇게 보면 뭐 기대하고 가는 거지. 왜 갈 수 그래요? 없다고 뭐가 제일 세요? 환율? 마음이 세죠. 환율은 뭐 3주 전부터 쎄함을 외쳤으니까 바꾸기가 어려워서 지금 쎄함을 세상에 홀로 서서 네. 쎄함을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조심을 할 필요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포지션을 근데 무리하게 지금 바꿀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굉장히 들어가는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뭔가 변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이슈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홀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결과치 뭐 어떤 사람마다 다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막 5조, 6조 나왔는데 만약에 2조 나왔다, 1조 나왔다, 만약에라도 막 그렇게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도망가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빨리 도망간 다음에 다시 살 준비해야죠. 네, 그런 여기서 얘기입니다. 바꾸면 남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요즘 시대 정신에 맞게 이제 남녀. 바꾸면 안 돼? 예? 바꾸면 안 돼? 아니요, 저 아직도 세요. 아니 바꾸면 바꿀 수 있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성별을 바꾸라고요? 뭘 바꾸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좀 쎄한데 일단 시장은 가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가면 너무 좋죠. 가면 좋죠. 너무 좋은데 네. 뭐 저처럼 기계적으로 쎄함을 느끼는 사람도 필요하지 모든 않을까. 종목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큰 종목에 끌고 가면은 2,850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게 그렇죠. 지금 시장의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3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3시 30분 땡땡땡입니다. 윤상빈님께서 땡땡땡, 구름샘님도 땡땡땡 같이 종을 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약보합으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네. 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나 이 장의 힘, 에너지 요게 좀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물가지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맞아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미국장도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휴장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슈들에 또 겹친 거 싫으니까 그냥 쭉 가보자 일단은 쏠리는 종목으로만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07% 마이너스 2755 약속의 그 포인트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가 남았고요.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911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역시나 오늘도 79,800원에서 이거 좀 넘기면 뭐 어려워. 이게 어려워. 마의 벽인가 봐요. 그 가격쯤에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마의 벽 8만 원. 제가 오늘 PD님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네, 어느 삼성전자 PD님? 다른 방송사. 다른 방송사 PD님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이걸 조금만 더 기다릴까? 맞아. 아니면 지금 팔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8,500원? 89,800원. 그 언저리에서 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게 8만 원이 언제 2년 6개월? 2년 3개월. 2년 3개월. 그러면은 여기서 매물대가 좀 많을만 하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 8만 원 벽 오늘도 못 넘을 것 같고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쭉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감 효과를 좀 보면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프로그램 비차익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적인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전거래 대비해서 한 2조 정도 줄었네요. 코스피에서 11조, 코스닥에서 12조 수준으로 뭐 여전히 거래 대금 자체는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요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섹터 상승 섹터. 네. 부터 보시면요. 음. 오늘은 이제 오타 없이 또 열심히 또 체크를 보기 했으니까. 좋다. 좋다. 노란 직관적이어서 그래. 거만 밑에 노란 거만 여기 그 위메이드 나온 거잖아요. 네. 저 아주 진하게 했으면 좋겠어. 노란 거하고 검은색은 어째 그 대조되는 색이기 때문에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한국 경제에서 제가 첫 방송했을 때 옷도 뭐 멘트도 모든 것을 다 PD님이 정해준 대로 했거든. 근데 외할아버지가 끝나고 전화 와가지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옷이 그게 뭐냐고. 그리고 멘트랑 그런 것들 이런 거 싹 바꿨으면 좋겠다고. PD님이 정한 건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다 되게, 잘 되라고. 아니, 취향이 또 있으니까. 취향이 아니고 네. 검은 거하고 노란 거는 이제 무슨 대조되는 색이잖아요. 눈에 띄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노란 바탕을 했는데 그 색깔 글자가 흐릿하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진하게 탁 박으면 아주 잘 나오고. 조금 더 볼드한 맨 채로, 마지막에. 붉은 그게 채로.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 번호님의? 아니요, 그냥 기타 산업군들 좀 적어보려고 ETC 느낌으로 적어보려고 바꿨는데 알겠습니다. 네. 역시 종류 화가라서 이제 색감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직접 얘기했다. 저희 오프닝 벨, 클로징 벨 팀은 또 의견의 다양성 존중하잖아요. 의견을 일단은 듣긴 듣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과연 내일 어떻게 바꿔서 오실지 궁금하네요. 글자 굵기까지 체크하시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굵기가 다르네. 네, 달라. 예리하시네요. 예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섹터 강했는지 반도체 변압기 전선 해운물류 면세 건설기계 엔터 화장품 네. 내가 그랬지 한번 할까?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저번에 번호님 얘기할 때 내가 손가락 하나 얻는다 그랬잖아.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좋다고. 좋은데 HD 현대일렉이 좋은데 네. 밸류에이션 좀 싸니까 네. 슬쩍 뭐 이렇게 있는데 슬쩍 그때 오늘 많이 올라왔네. 오늘 경고 딱지 먹었네요. 아이 그 상관없어. 오 최고가 와우. 신고가 같네요. 오.
근데 이게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영국에 이 유럽 쪽이 많이 있잖아요. 보는 우리 보셨는지 모르는데 영국의 송전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10년 안에 6배가 증가된다. 그거 없어도 사실 30년까지 5배 증가. 그렇지. 데이터 센터 없어도. 어. 그 제가 오프닝 벨에서 들었어요. 네, 전선 그거 할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료. 네, PPT. 여러분 했지 그랬지 요런 거는 조금 인정해 줍시다. 요거는 그런 말 사는 거지. 한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들은 거만 오래됐다. 20번은 넘는데. 오케이. 효성중공업 요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보노님하고 네. 김정은 키 본부장님. 맞추기도 되는 거 같고. 제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와, 요때 사실은 떨어질 때 말씀하셨거든. 네네. 요때 쉴 때. 요 오. 구간에서 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요 구간. 특히 하면서 괴리를 좁혀. 근데 이제 1월, 2월 지나고 신고가. 오늘 신고가입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3월이니까 작년 3월 대비해서 7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지금 그저께 약간 돌린 거 세상에 가는데 사다가 오늘 확 튀인 거죠. 4배 정도 올랐고. 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네, 아, 그런 근데- 거잖아요, 그죠? 저도 해체했군요. 네, 했죠. 본호님하고 김장현 그것도 같이 본호님이 했잖아. 제일 많이 밀었고 내가 살짝 얹었지. 김장현 막판에. 본부장님이 거기에 MSG를 네. 아주 짜게 아주 짜게 혀가 아릴 정도로 넣어주셨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있고 그거 네. 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반도체부터 설명드리면 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이 좀 뒤늦게 다시 이제 정보점 트라이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여러 찌라시가 좀 있었어요. 뭐 HBM을 추가적으로 뭐 이제 다른 회사 미국 회사에 뭐 그 납품을 한다. 뭐 회사에선 아니다. 뭐 이런 좀 찌라시들도 일부 있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랑 전선이 동시에 좋은 게 핵심입니다. 변압기가 계속 치고 가면서 네. 전선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LS나 일진전기 두 종목을 그때 이제 산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두 종목 모두 다 좀 이제 불을 뿜기 시작을 했고 그 일진전기는 변압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선이랑 그거에다 LS는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선 쪽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점 뭐 산업적으로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요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다리 무너진 미국에서? 거, 예, 그거 뉴스 들고 왔으니까 이따가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면세 쪽도 좀 좋았죠. 이제 입도객에서 사실 뭐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곤 있는데 이제 25일에 나왔었던 산업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틀리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뭐 면세 쪽도 이제 저는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건설기계도 사실은 그 오프닝 벨에서 얼마 네. 전에 했는데 일단은 이 인프라 투자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 수요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원래 건설기기가 중국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을 때는 상반기에 굉장히 수주나 이런 게 몰려 있고 나머지 좀 계절적인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쪽으로 빠지면서 성수기가 없어지고 전방위적으로 좀 고르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재건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좀 엮이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뭐 PER, PBR 수준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엔터는 이제 오늘 하이브의 이슈가 있었죠. 찐반이에요? 오프닝 벨 때 찐반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찐반. 찐반. 우리가 막 끌어냈어. 찐발을 끌어냈어. 진짜 찐반. 찐반. 네. 근데 하이브는 오늘 한 7%대 강세였지만 JYP 약간 아쉽고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네. 저의 토픽이 JYP이긴 하지만 네. 하이브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이브. 뭔 소리야? JYP 2%대 하이브인데. SM 1%. 근데 오늘 사실은 타 방송에서 하이브를 추천하고 왔어요. 지금 이상하다니까. 아니 저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간번호네. 여기서는 JYP 타픽인데 하이브도 보셔야 그러니까 된다고. 원래는 JYP가 맞는데 네. 근데 지금 속도나 이런 아티스트 모멘텀이나 이런 거가 지금 하이브가 더 빨라요. 그럼 하이브가 그래서 탑픽이다? 그럼 플렉시블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래서 근데 JYP 또 우리가 또 좋아하니까. 놓칠 매년- 수는 없으니까. 놓칠 수 없으니까 같이 보자. 저는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이브가 굉장히 좀 의미가 오늘 특히 있었던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좀 머뭇거리던 그 주가 저항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지금 22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장중에 잠깐이지만 어쨌든 뚫고 올라갔다는 거.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전에 저항선을 어쨌든 뚫고 센티와 기술적인 힘을 넘어서 여기를 넘어갔다. 근데 다른 애들은 요걸 못 넘었어 아직. 그러니까. 요게 JYP도 상에서 가고 있어. 7만 8천 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SM 얘네도 여길 넘어야 됩니다. 9만 원대를 넘어야 돼. 9만 2천 원, 4천 원 요 정도 때.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오늘 하이브가 이렇게 뚫어준 것처럼 나머지 SM이나 JYP 애들도 같이 따라서 뚫어줄 만한 그런 에너지까지 된다고 판단하는지. 네. 와. 좋았어요. 아예 좋은 질문. 질러버렸네. 굿 퀘스천, 굿 앤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속도 부분에서 지금은 하이브 모멘텀이 제일 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산업 쪽을 할 때 어쨌든 항상 대장주를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가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하이브가 가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순위로 JYP. 근데 저 하나 질문이요. 며칠 전과 지금 하이브 이슈 빼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어떤 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그 시간이 지났잖아.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 네. 아니 뭐 저점에서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네. 쉬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조금 걱정돼가지고 네네. 이게 리딩 같이 들릴 수 있어서 네네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희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저희가 이걸 추천하거나 혹시 사라고 하거나 뭐 그러는 건 맞아요. 절대 아니니까. 선택은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보노님이 맞춘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도 따로 공부해 보시고 차트도 따로 보시고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콜 외친 겁니다. JYP. 기억해요. 3월 28일. 27일. 3월 27일 뭔데요? 오늘. 오늘. 바꿨다고. 그럼 JYP 지금 72,500원인데 저항선이 78,000원이거든요. 뚫을 거 아니야. 78,000원 뚫으면 삭발? 뭐야 갑자기 왜 삭발 왜? 삭발이 아니라 축제를 해야죠. 그럼 나는 왜 삭발? 하려고 하시면 도사. 본인이 한다고 했고 저는 이제 거절의 의사를 강력하게 이제 뭔데? 제가 삭발하면 안 되죠. 더 열심히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응원도 여기까지만 하고 하면 되죠. 아니 삭발해도 삭발하면 힘 빠져서 안 돼요. 괜찮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삭발하면 안 되는 사람도 아유, 있고. 밖에 우리 애기가. 네, 저는 얼굴이 못생겨 삭발하면 안 됩니다. 커서 아이돌해. 아이돌이 최고다 아이돌이. 무서워해 아저씨 무서워해. 아이돌 최고. 안녕. 여러분은 애기가 또 지금 있었어. 고품격 경제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고, 화장품도 무슨 좋았습니다. 얘기예요? 네, 어? 화장품도 좋았습니다. 화장품 좋았다고요? 네. 화장품 어떤 종목 좋았습니까? 일단은 아이패밀리 SC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즘에 좀 대장 역할로 해서 좀 고공행지 뚫어주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 쪽 수출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좀 휩쓸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코스메카나 인그루들이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사실 미국발 비중이 높아요. 그런 거에서 다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이 좋다니까. 네? 장이 저기 모멘텀을 주면은 다 한 번씩 올라가잖아요. 장이 굉장히 모두에게- 환율 빼놓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환율 빼놓고 모두에게 좀 다 우호적인 환경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포트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지만.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라고 라고 어저께 아니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며칠째 혹은 몇 주째 나만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셨다면 네. 포트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맞아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언급하는 종목 위주로도 사는데도 마이너스다 이러면 타이밍에 대한 점검을 또 한번 해보셔야 될 그렇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할 때는 이미 벌써 파는 타이밍이지 저희가 언급 안 하는 거 위주로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아직 좀 쉬고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노리시는 사실은 게 슬쩍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슬쩍 펀드 매니저들도 저 애널리스트가 만나서 리포트 나온 거 전에 식사하거나 아니면 뭐 길 가다 우연히 만났어. 네. 뭐 리포트 언제 써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 분위기니까 여기 싸하고 아니면 저기는 의외로 이걸 보는데 얘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는 좀 제대로 되면 좀 갈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도 알려드릴게요. 확인하고 알려드릴 때까지 기다리면 놓쳐.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런 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어떻게 귀담아 들을 것이냐. 막 강조할 때는 사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더 맞죠. 사실은. 막 민수 씨가 막 거기다 대고 뭐 바닥이냐 아니냐 막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하고 한 가지 시작하면서 16만 원 가냐고 자꾸 압력하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얘기할 때는 조금 한 20%는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요. 저도 제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를 막 끌어낸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온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여기 패널들 눈치 보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알아들으시라 이거지. 알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섹터 아래에 있던 그 노란 것도 노란색. 한번 볼까요? 솔루스 뭐 그러니까 솔첨. 이제 뭐 좀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는데 약간 요거는 섹터로 넣기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하죠. 그런 것들은 이게 이렇게 좀 멘트로 엄청 들려고. 갔어 솔루스 첨단 소재죠. 네. 어. 저게 뭐 또 바카스에서 한번 다뤘던. 맞아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역시 화타윤.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근데 타율이. 본인이 한 거 다 기억하시는구나.
본인이 한 거 다 기억하세요. 백구 가요. 아, 맞습니다. 백구화윤. 하얀 마음 백구화윤. 이게 겹치는 이유는 사연이 아니, 나쁘지 많이 않아요. 다르지 그럼요, 않습니다. 그럼요. 아. 맞죠.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오늘 상한가 같다는 거.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는 아니 장 초반에 게임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다른 거는 밀렸어요? 게임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희 어제 게임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게임주도 괜찮았네. 게임주 뭐 크래프톤 요런 게 뭐 특징주의 내용이 있는데 뭐 주주 환원 뭐 그래. 이런 거 자사주 한다 샀어,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일부 종목군들은 좋았고요. 뭐 아닌 종목군들도 있고. 네. NC나 이런 건 이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NC 0.2% 마이너스네요. 네. 근데 위메이드도 보합이네요. 위메이드도 좀 그 뭐야 게임 이슈 있어서 좀 가는 듯 했는데 이렇게 눌려버렸어요. 네. 얘네들은 올랐다가 빠졌군요. 네. 그래서 아니 난리 장중에 났었네. 62,500원까지 갔다 62,000원까지 빠졌습니까? 흥분했다가 약간 식히는 뭐 그 정도겠네. 반등.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 뭐 이런 애들은 네. 개별적으로 솔첨 계속 가냐는 의견이 있던데. 솔춘이 뭐야? 솔루스 첨단 첨단 소재. 솔춘. 좀 약간 트레이딩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간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엮인 게 AI 반도체 쪽이랑 좀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하면은 수급 좀 더 받을 거고 뭐 만약에 오늘 또 다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러면은 뭐 거기 좀 움직이다가 이제 빠지면서 또 수급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그 본인만의 매매 경험이 좀 많으시면은 네. 그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좀 전일에 갔었던 산업군들이나 특징 종목이나 이런 게 좀 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AI 보안은 초반에 강했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빠르게 좀 끊어주시고 또 새로운 곳 가고 약간 요런 게 필요합니다.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솔루스 네. 첨단 소재가 AI 가속기 신제품용 동박 공급 추진 요거 오프닝벨에서 저희가 다뤘잖아요. 네. 북미의 GPU 제조사로부터 AI 가속기 요거 동박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데 올라간만 하네. 반도체 아저씨한테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어요. AI 가속기에 동박이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알 수가 하여튼 없고. 얘가 그렇게 되면 수혜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 뉴스 났다는 거 들어가지고 네. 아 많이 가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한가가 부르네. 그럼 요거는 센티예요, 아니면 펀더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펀더가 되는데 펀더멘털이 되는데 승인이 됐다 하니까 펀더는 좋은 거잖아요. 승인을 기대를 그 전부터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한가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일본을 제치고 국내에서 첫 승인이라고 하니까. 진짜요? 의미를 두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티적으로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만들죠. 얼마 정도의 네네. 규모인 건지. 아니 오늘 갔으면 사실 딴 얘기인데 하이닉스가 무슨 그 미국의 그 조립 공장 어드밴스드 패키징 한다고 뭐 인디애나 주 뭐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한번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뉴스 그거 있어요. 인디애나 주 공장에 무슨 어셈블리 그 첨단 공정 패키지 한다 나오니까 네. 하나마이크론이 아까 아침에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10몇 프로. 근데 그거 28년이나 가서 되는 거거든. 28년.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가고 뭐 하니까 하이닉스가 연관되는 거 다 사고 싶은 거야. 한미반도체하고 뭐 사서 뭐 유진테크도 사고 뭐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저께 하나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얘기한 건 실적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센티먼트 가면 그 10몇 프로 가는 지금 오늘 그런 장이에요. 뭐 하나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확 다가온 거지. 그러네요. 쎄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에 5조 투자나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기사지. 어, 처음 나온 거 하이닉스의 아니야, 대표 사실. 이사님이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게 작년 가을에도 나왔다고. 그렇게 어디 저기 일본 미국 지역에다 짓는다. 왜냐면 미국이 IRA 때문에 하이닉스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거 후보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왔다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마이크론이 그게 반영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지. 반도체 28년 거 땡기는 멀었다. 근데 내용은 지금 좋은데. 그런 걸 주고 산다는 이거지. 예, 그렇죠? 그거보다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프로브가 더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상한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분위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중심으로 여기 하이닉스 연관되거나 엔비디아 연관되거나 혹은 한미반도체랑 뭔가 엮여 있거나 이러면은 요거라도 요거 싸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동안 안 갔으면 사자. 그런 장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럼 하락한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조선 쪽이 조금 약했고요. 요거는 오프닝 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제일 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는 사실 그걸로 안 나오고 이제 그
대교 부서진 거 그걸로 이게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18,000원? 그러니까 2만 몇천 원인데 굉장히 낮게 나오고 또 뭐 매도 리포트인가 막 그런 식으로 한 몇 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해운주 얘기하면서 네. 그 뉴스를 혹시나 오프닝을 모르시는 분들이 해운? 계시니까 이런 요거 한번 그럼 네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입니다. 네. 교량 붕괴된 거 말이야. 볼티모어에서 다리 붕괴, 네. 선박이랑 충돌 뒤에 다수의 차량이 추락했다. 네. 그래서 저기가 항만이 미국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데고 여러 가지 뭐 물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미국 총 수출입 물량의 15%가 저 항구에서 해주네요. 15% 미국 전체 물량의 15%. 수출 물량. 와. 오늘 기사 그렇게 근데 났어요. 저희가 막혔다고. 어떻게?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래서- 해운 주식은 다 올랐죠? 해운은 올랐습니다. 해운 올랐고. 오케이. 그래서 책임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 물어줘야 되나? 그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뭐 어떻게? 근데 그 타이타닉 이후에 네. 책임 제한법이라는 게 있대요. 대형 아. 선박 사고 시 선주 책임을 크게 줄여주는 법이 통과가 됐대요. 근데 이게 우리 제조사에서 그거 그 만료 기간도 지났고 자기가 갖다 박은 건데 제조사가 무슨 책임이 우리랑은 있지? 상관없잖아요. 제조사가 우리는 아니라 우리가 관계 선주. 없고. 우리는 아, 상관없죠. 이게 선주, 그 선주. 머스크거든. 네, 머스크. 덴마크에 예. 있는 그 머스크 그쵸. 맞지? 예, 그 회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조선주가 빠졌다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전혀 뭐 의미 네. 아니 걔네 포드나 걔네들이 이슈야. 포드. 그죠? 자동차 걔네 업체들. 포드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 거기서 그 부품 가져와야 되는데 아. 안 들어오면 생산 못 하고. 아, 일단은 조선주는 그러면은 왜 내린 왜 내린 거예요? 거냐? 아까 이런- 아까 리포트, 노무라 증권에서 리포트, 리포트, 매도 목표 아 들었잖아. 아 어디? 왜 모른 척하고? 아니 근데 그 노무라 증권의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용을 전해달라는 25에서 6년까지는 선박에 대한 전체 그 물량이 줄어들고 26년 이후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가 주 포인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주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좀 고부가선 같은 경우는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이제 좀 늘어진 슬롯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것도 오프닝 벨에서 하긴 했는데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 그 리포트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한 50척 이상은 28년까지 꾸준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선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평가를 한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노무라 증권. 노무라에서 지금 우리 증권사가 보는 컨센서스보다 한 단계 낮은 네. 관점으로 좀 봤다는 거죠. 맞아요. 좋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알겠습니다. 차이도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님께서 이 네. 프로그램 예능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능 맞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저는 항상 이거 모니터링 한다 그랬잖아요. 차로 가면서 듣는데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얘기했는데도 오디오가 안 들려. 다 겹쳐가지고. 심지어 그리고 내 오디오는 커. 김정일 법무장의 오디오는 여기서 멀리서 들리니까 여기 약간 오디오로 들으시는 그러니까 이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 좀 불편해 많이. 꽂는 마이크, 핀 예,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어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노래 부르는 자신 있는데. 이게 한 5kg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 그래서 못 듣기가 들어, 못 들어. 좀 어렵고. 저희 어쨌든 방송은 근데 채팅이랑 함께 해야 채팅이랑 함께 해야 가장 재밌죠. 재미있는 방송이죠. 예. 저희가 그 3% 머니 다시 올라가는 것도 채팅도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하락 섹터 섹터. 조선까지 봤고 그 뒤에 하락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저 PBR 쪽 일부 조정 나왔고요. 아무래도 뭐 배당락, 그 주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은행에 뭐 많이 빠졌지. 은행. 네, 은행 금융지주 쪽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저 PBR 하면 나왔었던 종목군도 좀 빠졌고 뭐 바이오는 뭐 HLB 뭐 이제 알티오젠 이런 것들이 좀 초리를 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빌미로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뭐 다시 좀 말아 올린 종목군들도 많아서 개별적인 센티를 바탕으로 약간의 좀 차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거래에 강했던 AI 보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대거 조금 차익이 나왔다. 그래서 바이오를 중심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들이 오늘은 좀 전방위적으로 아까 보였던 뭐 변압기 전선 뭐 이런 건설기계 뭐 이런 쪽으로 다 퍼져 나갔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 중 하나가 바이오였고 네. 그 중심에 서 있던 게 알테오젠 11% 오늘 하락했고 물론 저희가 아침에 얘기했다시피 블록들 이슈 때문에 하락한 거지만 어쨌든 지금 높은 위치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센티를 분명히 좀 데미지를 준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이오는 이미 단기적으로는 좀 여기서부터는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그거는 개별주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제 결과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탈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로열티 5%로 보면은 사실 더 볼 수 있어요.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는 포인트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알테오젠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조금 더 이제 좀 조정이나 뭐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버릴 때는 그 개별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가 부서졌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째려보시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약바이오는 개별 주식대로 이슈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대로 요거는 선택을 네, 잘 그렇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받고 특징주 넘어갈까요? 네, 특징주로 넘어가면요. 하이닉스가 장중 18만 원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FDA 승인 관련된 뭐 일부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요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투어는 매각 추진 소식이 오늘 굉장히 좀 약했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오늘 막 200% 이상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SM 쪽에서 비주력 자산을 좀 정리한다라고 해서 뭐 SM CNC라든지 뭐 이런 쪽 키스트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 또 불을 굉장히 뿜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신한지주는 블록딜 좀 이슈 있어서 나머지 종목군들 좀 같이 영향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시작 상승 전망에 뭐 좀 강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나이백, 솔첨.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 보면은 역시나 이제 개별 이슈가 없는,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얘네 뭐지 하고 눌러보면 뉴스가 꼭 있는 이슈가 꼭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장을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 엔터를 가장 먼저 좀 들고 왔는데요. 저 형 엔터 세게 미네. 와. 찐반인가 보다. 제가 세게 밀고 있었던 건 전선, 변압기, 이런 변압기. 거. 네. 어쨌든 방산 뭐 이런 조선. 거. 네, 조선, 제약바이오. 반도체. 다 말했는데. 다 있네. 뭐야? 얘기 안 한 거 와, 있어. 적중률 왜 이렇게 얘기 안 한 거 있어. 얘기 안 한 거. 은행 얘기 안 했지. 은행 얘기 안 했어요. 2차 전지 관련 얘기 안 하고. 2차 전지. 와, 2차. 근데 맞았잖아. 그러니까 안 갔어. 감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 예능입니다. 보면요. 예쁘게 말씀해. 네, 예능. 문어발이라고. 문어발. 문어발 하면 어때요? 맞추면 되죠. 다 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곧 네. 쫓겨나겠대요. 알겠습니다. 자, 자, 엔터 아무튼,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무슨 이슈가 네, 있나요? 이제 최대 음악 기업이죠. 유니버셜 뮤직 그룹에 이제 향후 10년간 음반 음원 유통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산하로 편입되는 레이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쪽에서 똑같은 조건을 해주겠다. 요걸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이제 뭐 뉴진스 컴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븐틴, 뭐 뉴진스 이런 게 컴백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두 그룹이 또 굉장히 또 강해요. 걸그룹, 보이그룹에서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제 6월 달부터죠. BTS 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제대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4년 하반기부터는 또 방탄에 대한 또 완전체 기대감으로 또 막 이제 선반영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이브가 엔터사에서는 가장 빠르게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대장 모르실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저 밑에 맨 밑줄 있잖아요. 저게 유통계약 대상에서 한국, 중국, 일본, 틱톡, 유튜브 등 SNS는 제외라는 게 네. 한국, 중국, 일본의 저 틱톡, 유튜브, SNS가 제외인 건지, 혹은 유통계약 대상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 제외하고 틱톡이랑 유튜브 이런 SNS도 제외하는 건지. 그러면 왜냐면- 좀 별론데? 그러니까 저게 너무 되게 별론데? 중요한 거야. 응. 틱톡하고 유튜브 보잖아요. 거기다가 한국, 중국, 일본까지 제외가 된다? 그리고 틱톡하고 유튜브까지 이거 제외된다? 다 빠지겠는데? 글로벌이 왜 글로벌이야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 중국이 제일 미국. 그럼 미국이라 그래야지 왜 글로벌? 미국에서보단 지금 일단 아시아가 더 중요한 거. 일단 문맥상 콤마가 있으니까 아시는 분은 거기 혹시 콤마하고 네, 부탁드립니다. 콤마가 있잖아요. 국어 콤마가 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맞대요. 좀 그런 거를 따져보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신문에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그거는 콤마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 보면은
본문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콤마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뉴스는 확실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엔터가 아티스트 잘 기르는 걸 넘어서 이 사업적으로도, 그러니까 음악 문화 사업적인 그런 기업으로도 잘 되는 게 조금 더 확장의 개념인데 왜요? 잘 표장하면서 끝내려고 하지만 알고 하지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하이브 예쁘죠? 최고예요. 네. 하이브 진짜 좋죠. 하지만 저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틱톡하고 유튜브의 힘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네, 체크를 해봐야 어떻게든 하는 돌지 뉴스인 것 않을까요? 같습니다. 어떻게든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뭐예요? 아니 돌잖아요. 아니 그거 막는다고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센티로 가는 거지. 그들의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럼요. 그들의 그 감성이라는 거 알 수 없는 그 감성이 있는데 전 알겠습니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나오면은 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이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요.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2차 전지가 과연 뭐 때문에 올랐나 요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겠지만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리튬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 진짜 2차 전지 자체에서의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어쨌든 테슬라가 좀 그래도 전거래를 미국 중에서는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FSD에서는 얘기가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 그냥 그 수치로만 보면은 FSD 버전을 사용하는 그 비중이 작년이나 재작년 비교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일단은 무조건 시연을 하고 차량을 넘기라고 하는 거 보면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믿을만 하다라는 이런 좀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자동차 공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단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출고에 대한 속도 자체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FSD랑 충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점유율을 늘리려고 할 거고 그걸 네. 통해서 시장에 이런 굉장히 장악력을 넓히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2차 전지와의 괴리감이 일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코멘트 그러세요? 있으세요? 아니 저는 별거 없어요. 그래요? 일단 저는 반대로 그 지금 너무 안 되기 때문에 FSD를 좀 이렇게 해서 저가가 아니고 무료로. 프리 오브 차지를 하는 거고, 일단 딜리버리가 인도 물량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네. 1분기 물량이.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무너졌을 때, 처음에 무너질 때 200불에서 180불 이렇게 200불에 막 깨질 때 그때까지 치서 와야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는 아까 우리 번스타인의 리포트도 나왔지만은 이게 조금 빠진 게 아니고 한 48, 9만 대가 40 초반에 빠지기 때문에 한 15% 이상 빠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리튬 가격 오르고 하는 우리 2차 전지한테는 좋긴 한데 원래 네. 오르면은 그것도 아직 서스테이너블리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 어쨌든 간에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된다. 우리도 그렇고 걔네들도 그렇고 물론 트레이딩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계산하면서 셀 업체 중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식 정도 하고 몇 가지만 좀 의미 있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저게 일종의 프로모션성이 좀 강한 것 같다. 왜냐면 차가 안 팔리니까 한 달 정도 써보는 걸로 베타 테스팅 모르시는 분들은 베타 테스팅을 통해서 써보고 괜찮으면 $200에 구독해, 이런 프로모션의 그렇죠.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교통안전국에서 네. 저 마일리지 채워야 되잖아요. 몇 킬로미터 종합 데이터가 있어야 자율주행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거 허가를 내주고. 그쵸, 맞아요. 요게 좀 임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저런 거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 저기에 어떤 자율주행 기업이 먼저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일 거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싼 차를 많이 파는 기업이 완전히 독과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싼 차는 준비가 안 되잖아요. 싼 차가 준비가 안 돼. 그게 쟤는 핵심이죠. 준비 안 되고 아까 어저께 해서 BYD는 1,800만 원짜리 LFP로 중국. 근데 지금 전기차 가격이 싸져야 되는 이유도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가 있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해. 네.
비싸도 사지. 메리트가 사죠. 있잖아. 사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인데. 전기차 사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야. 지금 가격으로 5천만 원 이하짜리 완벽하게 기술이 있다. 기술이 그래도 가격이 그 5천만 원대 나올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가 됐으면 좋겠는 희망인데 그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나오면은 이미 저기 일반적인 거는 1억 이상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어쨌든 시간이 걸려. 저가가 뭐든 나오든 하든 아니면 저기 FSD가 진짜 레벨이 확 올라가서 지금 확 살 정도로 돼야 됐든 할 때인데 가격이 1억 이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하버노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 중요하죠. 게 만약에 FSD 쭉 풀어가지고 데이터가 완벽하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자율주행이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면 그럼 다르죠. 이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되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또 이게 안될 수도 미국에서만 FSD가 지금 사용이 가능하니까 네. 그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들었을 때 굉장히 진짜 좋다고 얘기 한번 쓰면 이제 못 바꾼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네. 물론 표본이 작아서 이거를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배우박 형님이 왜 벌써 4시가 넘었죠? 아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간 빠르네요. 뉴스 요 정도로만 할까요? 하나 더 있어요? 아주 되게 빠르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없죠.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알테오전이에요. 했던 거라. 알테오젠 했지, 블록딜. 그거는 뭐. 그거는 뭐다 누가 설명해 달라고 기사가 전화 왔어. 알테오전에서 그 판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이건 예민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와,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집을 한 200채 그 부인께서 사시나 봐. 집을 200채 산다고요? 그분이? 그거 판 게 160만 원. 알테오젠 160만 창업자분이 네. 여성분 박사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뭐 블록딜로 뭐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얼마요? 160만 주 팔았다는데. 아, 160만 주. 어마어마한데. 3천 몇백억인데. 집 산다고요? 그분이? 집한 몇백 채. 200채 사나 보지 뭐. 집을 그거 알려준 산다고 내용이에요? 200 아니 그냥 큰일 나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소당합니다. 그런 거 보지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돈의 필요성이 있었나 보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집을 아니, 사신다는 줄 기자가 알고. 얘기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며 안다고 해서 그걸 평가해서 어떻게 알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거 라고 봐봐. 뒤에는 얘기 안 했지. 내가 요거 확인 안 했잖아? 그럼 요대로 어떻게 나가가지고 또 전화 오고 고소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8,000분 보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알테오젠은 리포트를 읽어보세요. 30만 원에서 14만 원짜리를 주말에 2시간, 2시간 내고 읽어보고 사든 말든 판단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딴소리 하는 거 듣지 마시고. 정리할게요. 어쨌든 블록딜 이슈가 있었고 그런 걸로 하락했고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돈의 필요성이 있었나 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네. 한국에 서울에 집 구하려면 된다. 그 정도 돈이 필요하셨나 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팔까라는 아니 뉴스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왔다가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 정도 그냥 뉴스 할 거다. 정리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여기서 빨리 딱 네. 뉴스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오늘 어쨌든 힘이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좀 코스피는 사줬고 네. 그래도 약보합으로 끝났고 개별 뉴스 이슈 있는 종목들만 조금 올라갔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한마디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제 한마디는 요 그림으로 딱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귀엽다. 형 쎄해? 여기 아이. 누구야? 옆에 있는 게 누구야? 소랑 곰이 동시에 곰이구나. 기회를 포착하고 있어요. 근데 소는 이미 좀 약간 해탈의 경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까지 버텨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는 것 같아요. 곰은 지금 이제 인버스를 사야 되나? 약간 이러고 있는 또 그런 느낌. 간 보는 거야? 간 보는 거죠. 곰이 간 보는 간 거야? 보는 거죠. 왜냐면은 곰이 자신감 있었으면은 전신을 했을 드러내면서 때. 와 예. 했을 텐데 음. 눈만 이렇게 나는 째려보고 곰인지도 있잖아요. 몰랐어 사실은. 네, 그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막 고민지도 모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 인버스 사야 되나? 약간 성공했어. 인버스 사야 되나? 이런 느낌. 원래 그림이 제목이 뭐예요? 이거 안 바꾼 거예요. 그냥 오리지널로.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어저께 했기 때문에 늦되어도 늦은 게 아니다. 요거 늦어도 봅시다. 늦은 게 아니다. 자 봅시다. 네,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우리 민트. 하인님이 이거 잘 읽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서둘러 핀 꽃은 서둘러 사라진다. 봄에 핀 꽃은 봄이 가면 시들고 여름 꽃이 지면 가을 꽃이 핀다. 인생 4계절에 빗댄다면 나는 봄, 여름 다 지내면서도 꽃을 피우지 못했다. 45살에 노래를 하기 전까지는 좌절하고 방황하며 나의 꽃자리를 찾지 못했다. 해석은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하신 어떤 의미? 말씀일까요? 누가 하는 거 아시는 분일 거야. 이런 분이 하셨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노래하는 장사이. 여러분은 모를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텍스트만? 아유, 자, 참. 꽃이 가면 시들고 가을 꽃도 피고 여름 꽃도 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도 있잖아. 겨울 꽃도 눈꽃도 있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뭐든지 맨 앞하고 맨 뒤만 보면 돼요. 늦게 해도 늦은 게 아니다. 다른 데 헤매다가 돌아와도 결국은 자기가 갈 길은 다시 돌아온다. 45살, 이 사람이 가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하다가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45살에 자기 자리 찾았다는 얘기예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자꾸 물어보냐 주식 언제 사냐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이거 말로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알겠습니다. 됐었죠? 예. 원래 그 KFC의 그 할아버지도 네. 샌더스 할아버지도 80살에 성공했잖아요. 맞아. 밥솥 다 터지고 불나고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얘기 진짜 늦은 건데. 진짜 늦었지.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다. 자, 이것도 맞지 않나요? 프랜차이즈 다 내놓고 자기는 돈 하나 못 쓰고 그러니까 그거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 근데 본인이 늦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샌더스가요? 어. 아니 돌아가실 때 늦었어. 내 돈. 내 치킨. 내 돈. 맞아. 그 막판에 그러면 안 돼. 누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다? 최후에 네. 웃는 자가 승리한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뭐 최후에 웃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평상시에 많이 웃는 게 중요하지. 맞아. 와 행복 시리즈. 그렇지? 예. 오늘도 그런 이어갑니다. 겁니다. 평상시에 행복을 느끼십시오. 동묘 소크라테스. 아니, 보노 씨를 보고 나를 보고 이야. 밑을 보고 각각의 포인트에서 행복하고 평상시에 누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복 시리즈 우리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넘어갈까요? 예,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음. 그냥 아까 뭐 종목 안 오르고 한 거는 아까 일분기씩 똑같은 거니까 좀 반복적인 거고 제가 타방송에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4월 중순 정도나 한번 악유만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논스톱을 5월 초까지 갈 것 같아요. 장이요. 장의 익스포즈를 좀 웬만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기간도 20% 늘어나고. 잘하시는 분은 한 20% 현금이 될 것 같고 여전히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플레이하기 어려운 분은 여전히 30-40% 갖고 있는 게 마음실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5월 뭐 중순까지 장이 계속 가서 어제는 2,950 말씀하셨잖아요. 2,900. 2,900까지도 2,900까지. 상단을 늘리신 건데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이 괜찮겠어야 돼. 하이닉스 뭐 20만 원 지금 저쪽 해외에서는 모건 스탠리인가 뭐 거기서는 23만 원 오늘도 불렀고. 국내에서도 23만 6천 원 나왔어. 네, 23만 원. 근데 하이닉스가 벌써 18만 원이란 말이에요. 1,200원. 반도체 아저씨가 항상 얘기하던 게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 나오면은 거기서 한 0.7, 0.8 네. 곱해가지고 그 정도를 적정으로 생각해라. 네. 상투에서 팔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이지. 아니 그러면은 그럼 이건 늦었다고 하는데 늦은 거잖아. 늦었지. 늦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2,900까지 간다, 5월 중순까지 간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섹터가 쫙 올라와주거나, 혹은 얘네 둘이서 또 멱살 잡고 끌어올리거나.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거나,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뚫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할까? 1분기 실적이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하고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정책도 그 기업 쭉 밸류업 이슈가 지금 미리 전개받는 것이 선거 이후에 다시 마트만 피싱이 들어오고 네. 합작이 돼야지 2,850이고 2,900을 가는 거죠. 음. 그게 한두 가지 많이 흐물흐물하면 지금 주가에서 크게 못 오르겠죠. 2,800원 터치하더라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먼저 갈지 하이닉스가 갈지 뭐 다른 것들이 갈지는 정확히 모르죠. 은행이 많이 빠졌으니까 은행이 다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업이 그래서 갈 믹스를 수도 할 때 삼성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뭐 40% 실는 건 무리고요. 40% 이상 실는 건 다른 섹터를 골고루 실다 보면은 이렇게 갔다 보면은 현금이 한 20%밖에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미 늦었다 하면은 현금을 20%로 확 줄인다는 건 또 리스크한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20에서 40% 여전히 플렉시블을 하되 믹스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은 느낌 봤을 때 코를 박고 했을 때는 포모가 분명히 왔어. 왜냐면 아까 하나마이크론 주식 막 12%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관계 없거든 그거랑. 미국 그 공장 짓는 거랑 관계 없다고요. 관계 없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가는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갔다 내일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왔다 갔다 데리고 받고를 하겠죠. 그거 하다 보면 4월 중순까지 가 시간.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익스포즈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두 분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워낙 또 좋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없는 겁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금 50% 그걸 30% 갖고 있는 거지. 포트폴리오 50% 해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좀 두더지 게임 조금씩 그렇지. 해서 패면서 시장을 보내는 거죠. 그럼 리스크는 뭡니까? 환율, 환율? 그래서 이게 부동산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총선 이후에 뭔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지금 사실 확인해야 될 이슈도 많아요. 그거를 배제하고 풀베팅을 하셨을 때 만약에라도 안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면 그때는 진짜 계좌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성향 자체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내가 전 재산을 다 넣어서 재미를 보면은 수익은 크겠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뭔가 내가 베팅을 지금 막 했는데 현금 거의 없이 베팅을 했는데 안 좋은 얘기 나와서 지수 여기서 5에서 10%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요. 진짜 이거 복구하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손절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통은 손절 바로 못 쳐요. 안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 자금이 50%다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포모도 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그 두더지 게임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재미를 보는 거지. 지금 저는 포트를 강하게 늘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수익을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 점유율의 수익을 포기하는 게 낫지. 리스크를 그렇게까지 지금 환율이 1350원 다 돼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현금이 네. 아까 없었는데 오케이, 환율. 현금이 없는 분은 현금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현금은 뭐 3, 40% 계속 그거 갖고 있어야 돼. 있으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드렸고. 사람은 내가 발품 나는 20% 이상 가져갈 건데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은 아까 50%가 맞을 수도 있고. 현금도 종목인 거죠. 그럼. 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본 사람이 이게 얘기가 통하는 거고, 아이 꽉꽉 채워서 맨날 95% 어떻게 실수해갖고 8%, 97% 맨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거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리스크 있어요? 국내장에 아까 지금 비슷해요. 환율 리스크고. 환율. 아니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은요? 물가지표. 아,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요, 아까 이거 안 가졌는데, 웬만하면 금리 인하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라고 오. 저는 봅니다, FOMC가. 그래요?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 전망을 높여놓고 실업률도 낮춰놓고 그쵸? 그래놓고도 그 점도표를 유지했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올해 연말에 근원 PC를 2.4에서 2.6으로 올렸거든. 2.6이 연말에 2.6이. 근데 2.6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근원 PC 예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2.8이에요. 2.8 나오면은 뭐 연말에 2.6 되는데 그게 뭐 어떡하라고. 근데 2.8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3.0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럴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부동산 PF나 이런 거는 뭐 이슈가 될 소지가 아직은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4월 달이 다가옴에 따라서 너무 벚꽃이 피는 것만 바라보면은 또 꽃가루 알러지에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 이번 주 좀 지나가면서 4월 달에는 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또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콸콸콸은 오늘의 종목은 네. 저희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거구나.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종목입니다. 사연 보여주세요. 자, 제가 고민되는 종목은 얼마 전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언급을 하셨던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11,000원에 비중이 무려 30%입니다. 한참 2차 전지 조정 때 포트를 옮기면서 변압기주와 함께 아주 좋은 실적과 또 우리나라 제품은 소모품 비중이 높고 중국 노출 이슈도 없고 북미 남미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전망으로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현재는 물을 타서 평단이 11,000원인데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는데 워낙 좋은 반도체 등의 섹터로 외인들의 수급이 옮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절하기에는 비중이 커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봤어요. 이 회사에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50대인데 이런 피부 말이 돼? 이영애 씨를 모델로 쓰면서 네. 이 이름이 뭐였죠? 포텐자가 아니라
덴서티라는 덴서티.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피부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쳐봤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리뷰. 일단 포텐자 원래 밀고 있던 이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후기가 1000개가 넘고요. 포텐자 피부 일주일 내로 완전 좋아지네요. 이런 게 있었고 다음 덴서티 이영애 님이 광고하시는 요거 일부러 덴서티 하이로 받았는데 이게 일반 클래식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는데 즉각적인 효과는 없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 네. 다음 의견은 마지막에 써마지랑 덴서티 중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덴서티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후기가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천 검색어 보시면 1위부터 12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 포텐자와 덴서티는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급력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장 보시면 어떤 피부과 원장님이 쓰신 이야기였는데 네. 아프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덴서티 아니면은 뭐 약간 입문용이라면 올리지오를 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가격을 알아봤더니 올리지오는 30-40이었고요. 덴서티는 8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장 보시면 리포트가 나와 있었어요. 최근에 리포트였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2%로 하회를 했는데 그 이유가 ITC 특허 소송에서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파트너사를 인수를 하면서 시가총액과 12개월 선행, PER 모두 한 단계 낮아졌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 좀 부정적이네요. 네, 라고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덴서티가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마지막 장으로 볼게요. 마지막 장. 그러면은 네, 차트인데요. 차트가 아까 11,000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13,000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지금 한 7,300원 정도이거든요.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 사실 저도 결론을 못 냈어요. 덴서티 포텐자의 포텐이 터지길 바래요라고 했는데 일단 약간 올리지오랑 써마지의 중간에 있어서 가격도 중간, 효과도 중간. 약간 애매하다.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시나요? 두 분 중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를 좋게 보시는 분, 난 이거 진짜 좋게 본다라는 분 먼저 발언을 좀 할게요. 더 좋게 보시는 뭐 분. 실적 포켓스 나온 게 있나요? 올해 거? 실적은 잘 나오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매출 근데 이제 연간 매출액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소송건 ITC가 4월 달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4월 있고, 달이요. 다음 네. 달에. 그리고 그 아까 덴서티랑 그 포텐자 그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주력 부분이 이제 소송건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덴서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팔리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50대 정도로 알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팔려야 뭐 소모품도 해서 따라가고 할 텐데 그리고 제네시스 메디컬 자체가 뭐 다른 쪽은 뭐 특정 하나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소외가 안 받는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가 한 부분으로 좀 치고 나갈 땐 좀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제네시스 같은 게 좀 그 말씀을 저랑 본부장님이 둘 다 미용 의료기기 얘기했지만 항상 비올이나 클래시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좀 정말 명확한 이 센 제품이나 이런 거에서 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군이 가도 좀 후발로 가는 부분에서의 좀 더딤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그거를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4월 ITC 결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지금 뭔가 팔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기 다시 전저점 깨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좀 한번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00원, 300원 여기 좀 뚫려서 떨어지면은 이때 또 하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 쪽이 계속 달려준다면 충분히 여기 기술적인 반등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오려면 그런 소송건 이후에 이런 뭐 그 이제 해외 매출 부족, 특히나 북미 쪽에서 이런 회복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이 나온 거 혹시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저도 올해 이익 없어요. 같은 거? 없어요. 그 아까 애널리스트 리포터가 있었는데 목표주가 16,000원 조금 낮춘 거 있잖아요. 박종현인가 무슨 저기 딸 흥국증권인지 한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좀 찾아보시고요. 일단 얘네가 아까 그 ITC 그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IR을 계획하고 있네요.
4월 2일 날. 4월 2일 날. 4월 2일 날. 그리고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4월 2일 날 삼성증권에서 한대요. 삼성증권에서 이 회사만 갖고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의료 미용 기기 업체들을 이렇게 자기네가 주관해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코포레이트 데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비율이 잘 모르지만 이 회사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삼성증권에서 IR 합니다. 코멘트가 나와야 돼요. 24년 실적은 매출액 1,780억 원, 전년 대비 24%, 그리고 영업이익은 516억 원, 516억? 전년 대비 42%. 시종 계속 네. 높아지고 516억 증가할 것이라고 순위 한 전망합니다. 400억 잡으면 지금 한 16배거든요. PR이 네. 애매해. 애매하다. 이게 확실하게 나면 15에서 20배 이상 가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그 이슈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면은 일시적으로 한 11배, 12배까지 빠져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럼 20, 30배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냥 15에서 20배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4월 2일 날 마침 얘네들이 왜 하는지 모르지만 사장도 바뀌었고 마치 삼성증권에서 무슨 코퍼레이트 하니까 한번 참석해서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리포트가 수일간에 안 나타난다. 그리고 소식 없이 흐름흐름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고 30% 너무 많아요. 비중 계속 말씀했는데 너무 많다. 이거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무슨 한미반도체도 아니고 그것도 갖고 있, 30% 갖고 있으면 아마 살 떨려가지고 뭐 가게 있는 그렇죠. 전문가 보고 야 니가 이 말 들었는데 어떠니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한다는 게 아니고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불안하죠. 이런 주식을 30% 가지고 계속 흘렀는데 리포트가 그려놨다. 중간에 줄였어야 되는데 만약 4월 2일 이후에 일주일 내로 리포트가 안 나왔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나는 무조건 버린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리포트가 나오면 긍정이 나오지. 바빠 죽겠는데 그 아니, 부정적인 그 거 목표 쓰겠어. 주가 계속 하향했으니까. 아니 그 친구가 안 쓰래도 삼성증권의 주관이니까 삼성증권도 예의사항도 써주는 게 보통 맞거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뭐 별거 없는 거지 뭐. 뭐 그것까지 계속 기다려. 그래요. 그리고 이 종목 때문에 알게 됐는데 미용 의료기기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 바로바로 따라서 만들 수 있다. 잘하는 회사는 안 낮아요. 클래시스하고 비율은 안 낮아요. 어. 그러니까 걔네들 밸류에이션 그렇게까지 높게 막 주는 거지. 엄청 낮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이게 뭐 있는데 붕어빵 장사하듯이 근데 그렇게 나가겠지.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걸렸잖아. 비율한테 다 걸렸잖아.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비율조차도 주가가 얼마나 난리쳐요. 수급이 장난이 아니거든. 비율도 못 참어. 왜 진입장벽이 낮을까? 제 이걸 생각에는 어떻게 아무래도 하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나가는 게 비올이랑 클래시스랑 제이시스하고 막 그 대표인가 그 오너도 같이 겹쳐가지고 막 하나 다시 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지분 관계 얽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율은 모르겠네. 제가 어디 자세히 기억? 몰랐어요. 저도 이거 자세히 몰라서. 네, 저도 자 모르는 사람끼리 한번 또 다 할 수 없어. 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지분까지 잘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또 거의 연구해 이슈 때문에 막 특허 소송 있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우리 요 사연자님께서 채팅도 보실 거니까 한번 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채팅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네. 그것도 소화를 하고 싶은데 28분이 지나서 뉴스룸 팀이 이제 들어와서 좋은 뉴스를 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3프로 머니 채널에 다시 올라가고요. 댓글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달아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멘트들 많이 해주시면 사연도 저희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 개별 종목 또 올라가는 섹터 이런 거 잘 정리해서 내일 또 9시에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